집에 들어갔는데 방충망이 찢어져 있더래요. 그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한 다음에 예. 나중에 나갈 때 똑같이 찢어놨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 네. 똑같이 찢어놓으면 문제 없죠.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예. 사실 이 임대차 시리즈는 이 세 편만 보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다 숙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1편, 2편, 3편 다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할 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주의할 점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보증금을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라는 집주인 이야기입니다. A씨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0으로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입주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진 순서대로 근저당권 등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를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일반 채권자와 같은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필요하고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집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것이 매매든 경매든 집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내가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대항력이 없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등장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매매가 이루어지면 내가 집을 비워줘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전 집주인한테 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즉 집이 임대차 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증금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전세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보증금이 거의 먼저 걸려 있으니까 뒤에 근저당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없다라고 하면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보증금이 뭐 선순위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아마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걸 겁니다.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임대차 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다른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온 시점부터 이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 기간 중에 있을 때는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절대 옮기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인데 이사를 불가피하게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 임대차 계약 종료와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입주를 하셨잖아요. 입주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깨진 곳,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진을 잘 찍어 놓고 그거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요런 하자가 있었으니까 알고 계셔라 라는 부분을 그냥 구두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나중에 이제 집을 비워줄 때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들어올 때 집의 상태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나가야 돼요. 그 중간에 나의 잘못으로 뭔가 파손된 부분이 생긴다. 이를테면은 뭐 화장실 문에 곰팡이가 슬었다. 아니면 창틀이 깨졌다. 아니면 벽지가
굉장히 크게 손상이 되었다, 장판이 망가졌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원상회복 비용을 물어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하자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입주 당시에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받아 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방충망이 찢어져 있더래요. 그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한 다음에 예, 나중에 나갈 때 똑같이 찢어놨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죠. 네. 똑같이 찢어놓으면 문제 없죠.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예. 사실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인도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벽지가 한쪽 벽면 벽지가 없어요. 알고 들어갔으니까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벽지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나갈 땐 떼놓고 나가도 돼요. 전혀 문제 예, 문제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집주인이 몰래 방에 들어온 경우예요. 이상하게 집주인분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임대를 준 집에도 자꾸 들어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이 뭐 망가지진 않았나 확인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집주인은 소유자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에게 넘겨줬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도 같은 범죄, 심지어는 성범죄랑 관련된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CCTV 설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CCTV 설치해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집주인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집수리는 누가 해야 할까? C씨는요, 4년째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계속 말썽을 부리다가 한겨울에, 요즘 같은 한겨울에 작동을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보일러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4년이나 살았으면 이거는 임차인 세입자가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더래요. 자, 진짜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할까요? 법조문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법 623조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 기간 중에는 그 집을 원래 목적대로, 즉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요, 원칙적으로 수선 의무라는 것을 부담합니다. 보일러 같은 난방시설, 뭐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다 수선을 해줘야만 합니다. 다만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등을 교체해야 한다거나 도어락에 뭐 배터리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을 따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의 수리는 임대인이 한다, 어떤 부분의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 이렇게 특별하게 정함이 있으면 그걸 따르게 되니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런 특약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놓고 나가야 돼요. 임차인이 어떤 뭐 고의나 과실 혹은 어떤 책임을 지는 사유로 인해서 타일이 깨진다거나 벽지가 손상된다거나 장판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요청했는데 해주겠다 하고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보일러 고장나면 뭐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본인이 이제 뭐 AS를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일러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집주인,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D씨는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총 2년 6개월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이 돼서 6개월을 지금 더 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네요. 그래서 5개월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를 가려면 새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된다, 갱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기 이상의 차임, 즉 월세를 연체를 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갱신 기간 중에 즉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돼서 다시 2년을 살고 있는 요 뒤의 2년 기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집주인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즉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지를 했다는 것을 잘 증거를 남겨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보내셔도 되는데 보냈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회신까지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건 정상적인 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거나 아니면 복비, 즉 부동산 중개료를 물어준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주의할 점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우리가 주의할 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임대차 시리즈는 이 세 편만 보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다 숙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1편, 2편, 3편 다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